오늘도 계속해서 임플란트 연조직 매니지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수술에 사용되는 연조직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차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조직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수술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잇몸을 덮은 후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언커버링 할 때 사용하는 연조직 수술법으로, 이런 2차 수술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일단 커버 스크류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부착신의 형성을 도모하여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이머전스 프로파일 및 인터덴탈 파필라의 재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더 이상 수술 없이도 만족스러운 임플란트 보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2차 수술과 동시에 적절한 부착치를 형성시켜주기 위한 수술에는 펀치, APF, FGG, GTG 및 더블 플랩 등이 있으며, 잔존하는 부착치의 양과 1차 수술 시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충분한 양의 부착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펀치에 의한 2차 수술 방법이 실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는 하악 구치 부위이지만 보통 펀치를 쓸 수 있게 충분한 양의 부착치이 있기 위해서는 상하 구치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상하 구치부에 2차 수술할 때는 굳이 인시전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충분한 부착층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펀치로서 간단히 2차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펀치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량의 부착치인이 크리스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에피칼리 포지셔널 프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피칼리 포지셔닝 플랩은 플랩을 하방의 위치에 부착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많은 양의 회귀가 되기 때문에 릴랩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착치인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잔존하는 각하 부착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에피칼리 포지셔널 프롭에 의한 부착치인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부착치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플랩의 경우는 부착치은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1차 수술 시에 비흡수성막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 시 전체 판막 형성이 필수적인데, 이때 부착치인의 재형성을 동시에 도모하게 한 방법이 더블 플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펀치 테크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도 편리한 2차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시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리접션이 심하게 돼서 부착치인 양이 풍부하지 못해 그다지 자주 사용되지는 못하지만, 부착치인의 양이 충분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상악 구치부에서, 즉 상악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고, 하악에서는 사용하기 좀 힘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차 수술 후 상당 기간이 흐르게 되면 대개 얇은 징지발을 통해 커버 스크류가 비쳐 보이게 되므로, 커버 스크류의 사이즈보다 조금 큰 펀치를 선택하여 커버 스크류 위를 가볍게 누르며 올려줍니다. 절개된 원형의 체인을 제거하고 커버 스크류를 노출시킨 후 조직의 두께와 필요한 보철물의 형태 및 술자의 선호 등에 따라 적절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익스터널 헥사의 플랫폼을 가진 브레네막 임플란트, 초기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익스터널 헥사가 아닌 요즘 나오는 인터널 헥사 임플란트는 굳이 플랫폼보다 더 넓은 거를
펀치를 사용할 필요 없이 거기에 맞거나 작은 구멍을 뚫어도 커버 스크류를 제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펀치 사이즈는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커버 스크류가 비쳐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심겨져 있는지 펀치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곳을 펀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펀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겠고, 몇 번 펀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즉, 펀치는 사용하기 편하고 하고 나서 크게 후유증도 없지만 위치를 찾기가 제일 어렵게 되겠습니다. 보통 하악보다는 상악구치부 잔정 부착치은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이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상부의 징집에 펀치를 대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 쉽게 치은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주로 핸드피스에 연결돼서 사용하는 펀치가 한국 각 회사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상악구치부처럼 치은이 두께가 두꺼워 어디에 픽처가 심겨져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했던 스텐트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펀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악에서는 드물게 평치를 사용하지만 충분한 부착 치은이 있고 리치 흡수도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플 크리스탈 인시전 및 수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일단 크리스탈 인시전을 해서 임플란트가 식립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2차 수술 시에는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가 개재되기 때문에 수술 하에도 알베올랄 본이 디누데이션 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크레털 모양의 진지벌 디펙트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본 리접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크리스탈 인시전만으로 2차 수술을 마친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부착치유는 잔존할 것으로 생각되는 하악구치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플랫 방류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제1대구치 근심이나 제2대구치 원심 부분의 플랩은 비교적 잘 당겨주었으나 두 심체 사이의 치유는 벌어진 상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좋게 형성하기 위해 직경이 큰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문제없이 힐링되었으나 출혈이 계속되거나 오랫동안 본이 덮이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 공간을 치운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임플란트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 공간은 치저골이 디누데이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곳이 아프거나 출혈이 되거나 불편할 수 있어서 치운으로 덮여야 될지 아니면 디누데이션에서 세컨더리 힐링을 통해서 부착 치은을 만들어야 될지 잘 고민해서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심플 크리스탈 인시전과 함께 약간의 버티컬 인시전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사진으로 치은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서 프록시말 디누데이션이나 이후 크레터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프록시말 본을 치운으로 덮어주기 위해 두 개의 버티컬 인시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 케이스처럼 버칼 징지바에만 인시전을 넣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커버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설득 치유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시전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직절개는 가급적 부착층 내에서만 한정시키는 것이 좋고 링구알 쪽의 인시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처가 된 모습.
다음 케이스입니다. 상악과 같이 징지바의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 조직이 너무 많이 남아 수초를 방해하거나 힐링이 느려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심플 크리스탈 인시전 후 펀치 시저를 이용하여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인시전을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한 모습이고, 징지바가 너무 두꺼웠고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펀치 시저로 홀을 형성해주는, 징지바를 제거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초를 하게 되면 딱 맞게 수초가 돼서 마치 처음에 펀치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펀치를 안 했던 이유는 하방의 임플란트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크리스탈 인시전을 해서 확인한 후에 남은 부착치은을 펀치로 펀치 시저를 제거해주고 거기에 맞게 수초해 주셔서 수술을 아주 깔끔하게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피컬리 포지셔널 프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펀치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착 체인이 크리스트상에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의 부착 체인이 파셜 스킨스 플랩에 포함되도록 인시전 라인을 결정하는데, 가급적 많은 양의 부착 치은이 협칙 치은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크리스탈 정상보다 설측해서 인시전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링걸라이즈드 인시전이 되겠죠. 파셜 스키니스 플랩을 원하는 부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버티칼 인시전을 버칼 무스코사 쪽으로 충분히 연장시켜야 되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누데이션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착 치유나 됩니다. 그러나 디누데이션 부분이 많이 형성할수록 환자의 수루 통증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위치에 플랩의 마진이 놓이도록 해야 됩니다. 파셜 시크니스 플랩이 박리되면 커브 스크루 사에는 아직 결합 조직이 존재하므로 블레이드로 이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시저 라인은 커버 스크루의 링과 엣지의 연결선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시전 라인은 부착 치은대에 있어야지 뮤커사 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펀치를 하기에는 부족한 어태치 징지바가 있을 때 파셜 시퀀스 플랩을 뮤코 징지바 정신을 지나도록 버티칼 인시전을 연장하여 베이스를 충분히 넓게 형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커버 스크루 상방의 연조직을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후 수초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프로비저널 프로세시가 장착된 모습으로 뮤코 징지바 프로블럼을 방지하실 정도의 어체티드 징지바는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피칼리 포지셔널 프랩은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례는 부착 치은이 충분하지 못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피칼리 포지셔널 플랫 및 프리징지발 그래프트 혹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와 같이 부착 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술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에피칼리 포지셔널 플랩을 시행하여 이동시킨 후에 부착 치은을 만든 모습으로 디누데이션 되어 있던 곳까지도 모두 부착 치은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리오스티움이 없어진 곳에 커넥티브 티슈에 의한 스카 티슈가 생기게 하여 에피칼리 포지셔닝 된 플랩이 스카 티슈를 넘어 원래 위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착 치은을 만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에피칼리 포지셔널 플랩을 디누데이션 하방으로 위치시켜서 디누데이션
된 곳이 스카티슈가 생겨서 릴랩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부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징지벌 그래프트나 CTG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예후가 좋고, 단순히 에피칼리 포지셔널 프랩을 했을 경우에는 릴랩스 양이 많게 되겠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메소드로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는 테크닉 센시티브하여 릴랩스가 많이 되는 경우는 많이 될 수도 있어서 확실한 수술을 원할 때는 프리징지벌 그래프트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프리징지벌 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잔존하는 케라티나이제이션 어태치드 징지바 양이 거의 존재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mm 정도 깊이의 파샬 시크니스 플랩 인시전을 가한 다음 그래프트가 앉을 수 있는 리시피언트 베드를 형성해야 되겠고, 어버트먼트 등을 연결시킨 다음에 팔레트 등의 도너 사이트로부터 그래프트를 채취하여 이식하여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스트립 그래프트인 경우 그래프트에 직접 니드를 통과시켜 수축하기보다는 하방에 페루스튬과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슬링 수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이런 프리징지벌 그래프트의 스트립 그래프트도 좋은 예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커버 스크루 주위에 신 레비얼 뮤코사만이 덮여 있어서 이 경우 넓은 에어리어에 걸쳐 어체트 진지바 형성이 필요하여 코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잔존하는 부착치은의 루저보드 부근을 따라 분원 펌막 절개에 가해졌습니다. CTG는 FGG와 달리 룩의 에리어에서도 그래프트 매트리얼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에어리어의 커버리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에피셀리아 밴드를 약 1, 2mm 포함시키는 것이 팔레트로부터 그래프트를 채취하기도 편리하고 고정시키기도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커버리지가 부족할 경우 지그재그로 절개를 가한 다음 당겨서 수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지금 그림과 같이 CTG나 FGG가 에피칼리 포지셔널 플랫만 했을 때보다 릴랩스 양이 훨씬 적어서 유용한 출시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도너 사이트에 오피스 사이트, 또 다른 오피스 사이트가 생기고 도너 사이트의 수술 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아프고 처음에는 블리딩도 많이 되고 해서 환자에게 굉장히 많이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착치는 양을 또 확실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술자는 잘 고민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템포럴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을 슬링 수출해서 그래프트를 고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그래프트 사이즈를 얼마나 또 잘 고정하느냐가 수술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프랩 with 에피컬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더블 프랩은 부착치인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수술 시에 논 리저버블 멤브레인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 시 반드시 풀 시크니스 플랩을 리프렉션 해야 됩니다. 이때 어태치드 징지바의 재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더블 플랩이 되겠습니다. 즉 비흡성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샬 시크니스 플랩을 했던 것을 한 번 더 풀 시크니스 플랩을 하는 것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흡색 멤브레인은 굉장히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이렇게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저희 경우에는 크게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멤브레인을 제거한 후에 템포 힐링 어버트를 연결 후 페리오스티얼 플랩을 원위치시켜서 프리징지바 그래프트나 CTG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시크니스 플랩을 한 번 더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 보여드렸던 에피칼리 포지셔널 플랩, 그 다음에 프리징지버 그래프트, CTG 그래프트랑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에피칼리 포지션에 의한 리스펜스 베드의 형성이 완료되면 다시 크리스탈 인시전을 가하여 페리오스티알 플랩을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더블 플랩을 위한 페리오스티알 플랩은 멤브레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이즈로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템포럴리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멤브레인을 제거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페리오스티알 플랩을 원위치시켜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팔레이트로부터 스트립 그래프트를 채취하여 포지션 시킨 모습이며 약 6주 후 템포러리 힐링 어버트 주위에 잘 형성된 부착진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조직 수술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